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미담치과에서 총괄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진짜로 호감 가는 남자 곽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병원이라는 큰 주제보다 개인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어떤 선후배이신가요? 혹시 생각하고 있는 선후배 상은 있으신가요? 2년 전 한 병원에서 10년차 진료 과장으로 근무할 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2년 전까지 저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저의 성장만을 위해서 노력했으며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타인을 저의 잣대로만 판단했었죠. 그렇게 한 병원에서 10년을 보낸 후 여기선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직을 합니다. 그렇게 몇 개월간 두 군데의 치과를 다녔지만 딱히 성장이라 말할 수 있는 건 없었고 팀원들과도 불편한 사항들이 생겼지만 저의 잘못보다는 소통의 부재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시간만 보내던 차에 치과 컨설팅을 하는 선배의 추천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미담치과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입사를 하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하루는 선배에게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받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죠. 당연히 그 주체는 저에게 월급을 주는 원장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저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가치를 인정해주는 주체는 팀원들이었고 매출뿐만 아니라 팀원들에게 인정을 받은 후 자연스럽게 치과 구성원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었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저는 치과 위생사로서 임상에도 뛰어난 컨설턴트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만을 생각했지 정작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은 생각조차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합니다. 팀원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팀원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였죠. 그렇게 생각을 정리한 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둘씩 실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팀원들과 친해지기였어요. 저는 10년의 병원 생활 동안 소통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소통법을 배우기 위해서 유명한 스피치 강좌도 등록하고 평생 읽지 않던 책도 보고 그다음 무엇보다 사람들을 만나는 걸 즐기지 않던 제가 직접 모임들을 수소문에 참석하여 소통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 시간 동안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팀원들과 별 무리 없이 치과 구성원의 일원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눈을 돌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습니다. 그건 바로 문서 재정비였어요. 저희 병원은 울산에서 규모가 크지 않은 치과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큰 무리만 없으면 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 문서에 실수가 잦았죠. 그래서 저는 문서를 개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때까지 진료실에서만 근무를 했다 보니까 문서를 잘 다룰 줄 몰라 헤맸고 그래서 엑셀의 필요성을 느껴서 엑셀 강좌를 신청하여 2주간의 교육을 듣습니다. 다행히 정말 실전에서 필요한 내용만 듣다 보니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죠. 자, 그렇게 엑셀을 이용하여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일보고와 월보고를 하게 되면 최소 2가지 이상의 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지금은 보시는 일기표만 작성을 하면 월간 매출표 그리고 매출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월 매출 분석 그다음 성과치와 목표치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월 환자 분석 그리고 간단한 신한 유입 분석까지 한 번에 자동으로 완성되도록 정비를 했죠. 그리고 무분별하게 작성되던 상담 일지도 보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엑셀을 이용하여 수정을 하다 보니 실수는 많이 잦아들게 되고 혹시 실수를 해도 일개표에서만 보고 수정하면 돼 업무 시간도 크게 단축이 되죠.
그렇게 엑셀을 이용하여 문서도 정비하고 보고서 작성 시간도 크게 단축했지만 전 엑셀을 배움으로써 병원에 정말 큰 무기 하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활용이었어요. 이전까지 병원에서 쉽게 지나쳤던 내용들을 정리만 잘하면 병원과 관련된 수천 가지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저는 병원의 빅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안, 상담, 리콜을 하나로 묶은 데이터고요. 그 다음 외부 마케팅 데이터, 그 다음은 환자 만족도와 숙련도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만들고 저와 팀원들은 병원에서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뽑아내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저희 병원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인터넷으로 오는 신안의 수는 정말 적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의 노력으로 그 숫자는 커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팀원들도 그 이유가 궁금해졌고 내용도 알고 싶어 해서 저는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그 궁금증을 풀어주게 되죠. 첫 번째 보는 차트와 두 번째 차트로 연령별 총 신안을 비교 분석하고 세 번째에서는 인터넷 신안 환자가 상담을 임플란트를 했는지 아니면 교정을 했는지 그 비중도 한번 분석해보고 네 번째에서는 저희 병원 소개 환자의 결정 금액과도 한번 비교해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런 인터넷으로 오는 환자가 저희 병원에서 풀 케이스를 얼마나 한지도 비교해보죠. 그리고 이렇게 몇 가지의 데이터가 나타내는 병원이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에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 여섯 번째 차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팀원별 신안 상담 결과입니다. 각 팀원별 상담 결과와 추세 분석을 활용하여 상담의 비중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캔슬 환자의 상담 금액, 상담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팀원별 개인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첫 번째 상담 홀딩률을 저희 병원 소개 환자의 비율과 비교 분석한 겁니다. 두 가지 데이터의 유사성을 확인하여 병원의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여 개인적으로는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이고요. 그 다음에 병원 차원에서는 좀 더 상담 홀딩률을 올리기 위해서 거시적인 방법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죠. 자, 이렇게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저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병원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 다음 주제는 자연스럽게 환자 컴플레인, 그러니까 환자 만족도와 진료 숙련도로 넘어가게 되죠. 자,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 제가 여러분께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혹시 자신의 병원에는 신용할 만한 환자 만족도나 진료 숙련도 조사를 하고 있다. 간단하게 거스만 해주시겠어요? 있으세요? 아, 그렇군요. 저는 지금 12년 차 치과 위생사고요. 아직도 진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이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만족도나 숙련도 조사를 확인해 보면 그냥 원장님이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아니면 실장님들이 보고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보여주기식 데이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엑셀을 배움으로써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 엑셀 스터디를 통해서 여기 있는 상현쌤이 있는데 엑셀 스터디를 통해서 환자가 진료가 끝나고 진료실에 나오기 전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페인에 관련된 내용이면은 신용도 높은 체크를 해준다는 걸 알게 된 후 저와 팀원들은 설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킬링 설문지입니다. 스킬링과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처음 내원하는 환자일 수 있기 때문에 앞쪽에는 스킬링에 관한 간단한 주소가 있고요. 뒤쪽에는 저희에게 필요한 환자 만족도와 숙련도 조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평생관리 설문지입니다. 평생관리와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의 재진 환자이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항에는 병원 소개에 관한 문항을 넣습니다.
그래서 병원 소개에 관한 주제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앞쪽에서 보신 두 가지 설문지 중에서 스케일링 데이터 분석입니다. 두 달의 데이터를 모아서 비교를 하게 되죠. 자, 말씀드린 간단한 주소가 있고요. 뒤쪽에는 저희에게 필요한 환자 만족도와 숙련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 문항씩만 체크를 했지만 저희 병원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달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개선점은 칭찬하고 부족한 부분은 각 개인별로 맞춤 교육을 실시하게 되죠. 자, 이렇게 설문지를 사용하는 건 좋지만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숙련도 체크를 하다 보니까 팀원들이 조금 불편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업무 고가나 이런 데 올라가면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시작함에 앞서 업무 고가가 아닌 진료 숙련도 향상에만 사용함을 확실히 인지시켜서 지금은 팀원뿐만 아니라 환자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저희가 원하는 모든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스템을 바꾸는데 약 6개월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차츰차츰 힘들어하는 팀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변화에 대한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여 당장의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선책으로 열심히 하는 팀원들의 니즈를 좀 충족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마치 연봉 협상도 할 시기라 원장님과 상의 후 근무 여건을 개선하게 됩니다. 저희 치과는 야간 근무 없이 주 6일 4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근데 팀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두 번은 격주로 5일 근무를 하게 되죠. 야간 진료가 없다 보니까 그 주는 37.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한 팀원은 급여를 추가로 인상해주고 한동안 가지 못한 해외 연수도 다시 갑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급여의 최대 30%까지 개편하여 추가로 인센티브를 올려주게 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6월 한 달 빼고 모든 팀원들이 인센티브를 가져가고 있죠. 자, 그리고 교육비나 협회비 등 뭐 급여에서 좀 쓰기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팀원들과 함께 병원을 만들어간 기간은 1년 반 정도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많이 만들어졌고 다행히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생겨나죠. 첫 번째 보시는 차트는 저희 병원이 원래 팀원들의 입대사가 되게 잦았어요. 원장님도 한 분이고 성격이 유순하셔가지고 팀원들이 인사이동이 많았고 퇴사도 많았는데 작년 말을 기준으로 퇴사하는 직원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매출 또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근데 네 번째 보시는 차트처럼 소개 환자 비율은 병원의 개인 사정이 조금 있다 보니까 차츰 줄어들고 있어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또 성장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팀원들이 보기 쉽게 숫자로 확인하는 거죠. 신한수는 연평균 6%, 매출은 10%. 그다음 소개 환자는 아쉽게 마이너스 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세부 사항들도 많게는 최대 20% 정도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팀원들과 함께 병원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소통을 시작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까지 제가 했던 생각은 팀원들과 어떻게 친해질지, 또 어떻게 보여줄지, 또 열심히 한 팀원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줄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생각을 저의 방식대로 실천하였고 지금은 팀원 성장과 저의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저의 얘기를 정리해 보면 직원 성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결국 직원 성장이 제일 중요한 주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직원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니
거기에 따른 노력들을 해라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진짜 들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직원 성장은 저에게 필요한, 저의 성장에 필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 그러한 내용들이 필요할 땐 쉽게 꺼내실 수 있도록 기억하기 쉬운 문장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성장에 영감을 주는 건 무엇인가입니다. 저는 직원 성장이 저의 성장에 영감을 줬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했으며 지금은 그 지식들을 이용해서 저만의 노하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장에 영감을 주는 건 무엇일까요? 벌써 영감을 찾아서 노력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아직 찾지 못했다면 지금 이 문장을 기억해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나의 성장뿐만 아니라 성장을 넘어 성공이 눈앞에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이런 좋은 자리를 추천해 주신 김나영 소장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부족한 저를 아낌없이 밀어주신 멘토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